자, 반갑습니다. 4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중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에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증시를 호재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같은 소식 때문에 메타만 하더라도 주가가 1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고, 퀄컴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섹터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저번 분기에 쭉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번에 페이팔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1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의 대장이기 때문에 핀테크 섹터 역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페이팔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핀테크입니다. 그들이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상장했을 때 좋은 가격을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좋은 가격 평가받으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렇게 요번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에도 굉장히 괜찮은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GDP 성장률은 좀 살펴보자면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실적이 좋은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 GDP 같은 경우에는 연율 1.4%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 증가를 밑돌 뿐만 아니라 이 전분기 기록한 6.9%에서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팬데믹 초기인 20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페드의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지금부터도 경기 침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인상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요거는 감안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되던 말던 일단 금리 올려서 물가부터 잡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지,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WTI 같은 경우에는 105.36달러, 3.2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는 18만 명으로 월가 예상치 그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제조업 쪽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미국의 제조업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성장에도 공격적 긴축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곤란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는 당연히 삶이 팍팍해지는데 이거를 버텨달라라고 하더라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만 이런 건 아니죠. 지금 가스밸브 잠근 러시아의 영향으로 유럽 역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양적 완화를 끝내고 곧 있으면 긴축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성장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빠른 속도로 꺾여 왔기 때문에, 자, 이제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걸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이 SOC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좀 키우려는 이 중국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원자재가 쏠리겠죠. 뭐 철이나 시멘트 같은 거.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쪽으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5G 쪽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만 중국 쪽도 이렇게 SOC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5G 같은 경우에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잘하면 한국 쪽에서 관련 섹터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데
아무래도 주가가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이 관련 섹터는 말씀드리죠. 중국 같은 경우에 봉쇄 풀리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시에서는 봉쇄가 차근차근 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풀리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요는 일정해요. 공급이 줄어든 만큼 사람 심리라는 게 수요 갖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팍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랬을 때 그 분기 실적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분기에 몰아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서 보면은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카타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저가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계약 가격이 높아갖고 극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후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극복 가능한가? 이건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쭉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종자 기업을 키워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과거에 IMF에서 많은 종자들을 뺏기긴 했지만 지금 몇몇 종자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 한번 요렇게 싹 해봤으니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정리해서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갑작스런 하락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지금 뭐 악재가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왜 오늘 갑작스럽게 빠졌다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걸 봐야지 그나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게 최근에 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요것부터 봐야 되겠죠. 하면은 요것부터 보면 됩니다. 그죠? 시오노기 제약과 이제 일동제약이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약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연구개발이 끝나고 이 데이터까지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5월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다.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대충 일정상으로 5월 내에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충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불안감? 일정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좋을지 나쁠지 확실하게 100%라는 게 없으니 일단 피해 관련 움직임 때문에 빠진 거 아닐까? 저는 일단 이거를 첫 번째 이슈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일동제약이 과거에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걸 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고 뭐 특별할 게 없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다시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게 다시금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걸 두 번째, 그러니까 의심인 거예요. 이건 뭐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만약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한다면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부터 벗는단 말이죠. 그러면 마스크 벗으면 코로나 감염자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퍼센티지 대비로 중증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약품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100% 확실한 건데, 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오노기 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회복시켰잖아요. 괜히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단 따라가는 시오노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진 것, 수급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모든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 이제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자면, 자, 최근에 그쵸. 예, 외국인 쪽의 수급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매수한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쉽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대량 매수한 거는 다음날 다 팔았죠.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최근 며칠 동안은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전 고점을 약간 뚫고 나서 떨궜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한 하락 역시도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조금 꼬인다라는 건 알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제일 좋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요. 빠른 시간 내에 60일선 회복시켜 준다면 저는 그냥 여흐름에서 크게 이탈할 거 없이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60일선 회복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물렸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빠진다라고 한다면 90, 100, 120 요 안에서 한 번 정도 딛고 올라가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요 21선이요.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요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61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지만, 지금은 요 21선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조금 그렇게까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 때 지지라인으로 뭘 봐야 되냐? 맥시멈 120 보세요. 뭐 100이든 90이든 뭘 봐도 상관은 없는데 맥시멈 120까지만 보자. 그러면 여기서 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 뚫으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반등의 각이 하나씩 하나씩 솔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로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일본은 좋다. 그렇기에 원래라면 일동이 올라가야지 정상인 게 맞지만, 두 번째, 최근에 수급이 꼬일 만한 이슈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급이 꼬여서 떨어진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베스트는 61선을 돌파해 주는 거다. 그러면 큰 걱정 없이 61선 위에 있으면 편하게 봐도 된다. 한데 61선 돌파 못한다? 그럼 맥시멈 120 지지까지만 보자. 자, 그리고 어떤 걸 돌파하면 좋냐? 21선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천천히 보자. 그리고 21선이 머리를 들어주면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각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요 일동제약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차트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은 발견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신뢰도도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이 121선 딱 딛고 튕겨 올라가주는 모습 많이 나오곤 하거든요. 요거 생각을 하면은 더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절망하지 말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